네, 국내 증시가 이제 비교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또 대외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시장 방향이 궁금하실 겁니다. 마켓리더 특급 전략,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가 18대 대통령 취임일이었는데 네. 대부분 대통령 취임일날 주가가 하락했다고요. 네, 그 징크스에서 어제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단기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노태우 대통령 이후 이어져 왔던 대통령 취임일날 징크스는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뭐 물론 낙폭은 과거에는 한 2%에서 3%, 크게는 5%까지 급락을 했던 데 반해서는 좀 안정적이었지만 그래도 약세를 보였고요. 경제 대통령임을 강조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를 제외할 경우에는 매번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향후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은 주식시장의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취임식 이후에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은 우상향 추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일 이후 좀 40에서 60일 정도의 흐름은 꾸준한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1998년, 그러니까 IMF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었던 98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대통령 취임 첫 해 연간 코스피 수익률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13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예외 없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13대 대통령부터 17대 대통령까지 취임 1년차 평균 수익률이 한 29.7% 되니까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취임 첫 해 새로운 정책 기대감에 따른 소비 심리 및 경제지표 개선 기대감이 시장에 좀 반영되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내외 여건은 과거 신정부 출범 당시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취임 초기에는 IMF 금융위기, IT 버블, 카드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 등 굉장히 굵직한 글로벌 경기나 국내 경기에 대한 큰 흐름을 바꿀 만한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반해서 최근은 시장 측면에 있어서도 위기 국면에 비해서는 좀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 측면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좀 이동평균선들이 좀 역배열 양상을 보였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60일, 120일, 200일선까지 좀 정배열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그동안 1년 6개월 넘게 이어져왔던 삼각 수렴 패턴을 상향 돌파하고 안착 과정 이후 추세 반전을 가시화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좀 다르게 초반에 네.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외 악재가 다시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이 이제 3월 1일로 네, 예정이 돼 있고요. 게다가 이탈리아 총선 때문에 좀 혼선 국면을 갑니다. 악재 네.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은 이런 대외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월말 월초 3월 초까지는 아마 코스피 시장 지지력을 한번 테스트하는 1차 관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총선, 일본은행 신임 총재 선출, 그리고 미국 정치권의 시퀘스터 협상, 그리고 버냉키 의장의 의회 연설이라든지 월말 월초 경제 지표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자체 흐름이 한 템포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12개월 포워드 PR이 2012년 하반기 이후 고점 역할을 했던 8.75배에서 8.8배 수준까지 올라온 이후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레벨업 가능성에 대해서 좀 타진을 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요. 시장의 상승 구조,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시장의 상승 구조가 점차 단단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정배열 종목수 빼기 역배열 종목수.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종목 중에 20일, 60일 정배열 종목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수와 역배열 종목수를 차감한 지표가 정보증권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대외 악재가 출해되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최근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런 변수들의 윤곽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당분간 좀 상승 모멘텀을 찾아가고 그리고 새로운 추세를 형성하는 그런 등락 과정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분간은 이제 방향성 탐색 기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셨는데요. 네. 그 방향성 탐색 조정 이후의 흐름들은 위쪽인가요, 아래쪽인가요? 일단은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큰 네. 폭의 약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초 글로벌 증시와 코스피 간의 디커플링을 유발했던 요인들이 좀 빠르게 약화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미국 증시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
이유도 네. 엔달러 환율이 92엔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하방형성을 좀 담보해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하게 보실 부분들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실적 불확실성에서 빠르게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레벨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인데요. 경기 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적 모멘텀도 빠르게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 밸류에이션 고점권에서 등락을 보이는데 이를 넘어설 수 있는데 힘을 보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단기 정체 국면 속에서도 업종 및 종목별 반등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 하방경기서 강화에는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시장이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베이시스가 1포인트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 매수에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하방경기성을 담보해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정의 과정은 조금 거칠 걸로 보이지만 아래쪽으로의 하향 가능성은 크지 않은 네. 걸로 보셨습니다. 예. 그러면요, 향후 시장 접근은 어떤 포인트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전략이요? 일단 2010선을 지난주에도 지켜왔던 선을 하향 이탈했고 2000선까지도 지지력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당분간 저점을 확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피 대비 글로벌 증시 수익률 갭이 여전히 마이너스 거래 위치해 있습니다. 연초 이후 S&P 500 지수 대비 코스피 수익률이 마이너스 5.6%를 기록하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 수출주 중심의 외국인 매수에 꾸준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 구도가 탄탄한 가운데 200일선까지도 최근 턴어라운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시장 상승 구조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따라서 일단은 2000선 지지력 테스트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1985에서 1995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은 좀 기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 발생했던 장대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지수대를 이 장대 양봉이 1985포인트 그러니까 1월 초 이후 하락폭이 50% 되돌림 수준을 넘어섰고 2000선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추세 반전의 중요 분기점이라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 갭 구간이 중요한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1985포인트는 말씀드렸듯이 1월 초 이후 하락폭이 50% 되돌림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1985포인트 전후 그러니까 2000포인트 하회하고 1985포인트까지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사실 조금 급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숨고리 과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지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셨네요.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